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의 이프리입니다. 오늘 영상도 스몰캡 기업의 분석 영상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다룰 기업은 오그램 관련 사업을 하는 코스닥 상장사 아렌투 테크놀로지입니다. 아렌투 테크놀로지의 현재 시가총액은 915억입니다. 바로 다트로 들어가 보실까요? 반기보고서가 보이는군요. 클릭 개요를 보자고요. 아렌투 테크놀로지는 2002년에 설립된 회사이고 동탄에 위치해 있으며 코스닥 상장은 2016년 6월에 했습니다. 종속회사는 없고요. 아주 깔끔하네요. 온전히 아렌투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사주를 포함한 아렌투의 총 주식수는 703만 7,317주입니다. 66만 3,128주의 우선주도 가지고 있군요. 그러면 이 아렌투의 보통주를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지분율을 볼까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25.2%네요. 역시 그리 많지 않아요. 유통주가 많은 것이겠죠.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모든 기업에 해당되지는 않는 얘기지만 통상적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이 상당히 적다는 것은 그동안 그만큼 자금 조달을 많이 하여 사업을 이어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사업자금을 위해서 주식을 발행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지분율 사진에서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반기보고서는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는데 8월 중순에 공시되거든요. 지분율 표 밑에 보면 7월에 최대주주의 주식수 변동이 있었다고 설명해뒀네요. 가뜩이나 지분율도 적은데 왜 주식을 처분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주식수 변동은 의무공시인데요. 따라서 이규종 대표의 주식 매도는 7월 23일에 공시가되었습니다. 봐보시면 3차 12위 콜옵션 인수 자금 및 주담대의 일부 상환을 위해 주식을 매도했다고 써 있습니다. 이규종 대표는 19년 8월 19일에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연장한 바 있는데요. 이것을 상환하고 또 12 콜옵션을 인수한다고 써 있는 것입니다. 12 콜옵션은 바로 전 유니트론텍에도 다뤘었지만 발행했던 12를 인수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 많은 주식수를 인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규종 대표는 자신의 주식을 팔아서 주식담보대출 자금을 일부 상환하고 나머지는 12 콜옵션을 인수하여 주식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추가로 주식이 증가될 수 있는 사항인 자본금 변동 현황을 보자고요. 설립 이후부터 자금을 쭉쭉쭉 조달한 이력이 있고 2016년 6월 상장 시에 공모주를 발행하며 자금을 조달한 이력도 있네요. 밑에는 과거에 자금 조달을 했던 것에 대해 부분적으로 전환권 행사를 한 이력도 있고요. 아직 남아있는 미상환 사채도 있네요. 전환가액 12,600원에 79만 3,650주입니다. 2019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발행했던 이 12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올해도 빼빼로데이가 머지않았네요. 급 슬퍼집니다. 해당 공시입니다. 아렌투는 전환사채로 100억을 자금 조달했었습니다. 전환가액 12,600원으로 79만 3,650주를 발행했었어요. 아까 미상환 사채의 잔여 주식수와 같네요. 하나도 전환 행사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환가액은 지금과 같은 걸 보니 리픽싱되지 않았었나 보네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 후로 큰 주가 하락은 없었다는 걸 알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전환가액의 조정 조건에는 일정 이상의 주가 하락도 있지만 추가 자금 조달 및 합병 등의 여러 이유도 있어요. 이것은 전환가액의 조정 조건을 보면 되니 봐두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의 목적에는 5G 대응을 위한 시설 투자, 연구개발, 품질, 검사 투자 비용 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에 유상증자 영상을 올리며 말씀드렸었는데요. 자금 조달은 누구에게, 어떻게, 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성장해가는 기업이 이러한 이유로 자금을 조달한다면 아주 좋은 것이죠. 스크롤을 밑으로 내리면 누가 100억을 투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80억은 안다자산운용이, 20억은 시스케어 자산운용이 했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들이 어떤 자산운용사인지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아렌투가 가진 자본금 변동사항을 봤으니 이제 다시 보고서로 돌아가시죠. 이제 재무제표를 봐보자고요. 종속회사가 없으니 연결된 회사가 없습니다. 개별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모두 증가했습니다. 유동자산은 매출채권 증가의 이유가 컸어요. 말씀드렸듯이 매출채권의 증가는 매출 증가를 추측해 볼 수 있지만 거래 시 현금과 어음의 비율이 변경된 것일 수도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비유동자산은 유형자산 증가의 이유가 컸습니다. 유형자산 항목을 보면 전기말에 비해 기계장치의 증가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부채를 봐봅시다. 유동부채는 단기차입부채의 증가로 증가했고 비유동부채는 소폭 감소했어요. 보시면 아까 다룬 전환사채도 보이죠. 네, 아직 남아있는 3차 12인 100억 12에 대한 것입니다. 전환사채는 유상증자와 다른데요. 유상증자는 자금이 납입되고 보통주로 상장하지만 전환사채는 자금이 납입되고 보통주로 상장하지 않고 전환행사 시에 보통주로 상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부채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죠. 100억 전환사채인데 부채가 100억이 아니라 72억가량으로 잡혀있죠. 왜냐면 전환사채는 자본으로 변경될 수 있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전환사채 금액의 일부는 자본으로 회계 처리가 됩니다. 또 일부는 파생상품 금융부채로 회계 처리가 되어 100억의 12가 72억으로 계상되어 부채로 잡힌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채 부분도 됐고요. 이익잉여금은 32억가량 증가했으니 순이익을 이 정도 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자본금은 35억, 자기자본은 342억으로 역시 안정된 재무상태를 가진 기업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본조정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자본조정의 이유가 자기 주식 취득과 주식 선택권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둘을 합친 가격이 재무상태표에 나온 자본조정 금액입니다. 관련 기사는 이것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손익계산서를 봐볼까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증가했습니다. 좋아요, 좋아. 매출원가와 판관비는 증가했는데 늘어난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늘어난 매출총이익 대비 판관비를 계산해보면 매출원가율과 판관비율은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도 늘고 비용 조절도 잘하여 영익을 높인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30%에 달하는군요. 히디디. 이것만 봐도 사업기술력이 독보적인 것 같은데요. 궁금하네요. 또한 금융이익도 늘고 금융비용은 감소해서 순이익 또한 좋아졌습니다. 손익 상황이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 최근 세계 연도의 실적을 봐봅시다. 계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네요. 매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순이익은 법인세 비용의 증가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작년 말 영업이익은 10% 수준으로 올해 대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장세를 제대로 띈 기업이네요. 좋네요. 그러나 매출 규모가 좀 작습니다. 실적 성장이 가파르지만 올해 반기 기준으로 얼추 계산해보면 올해 매출이 300억인 것인데 규모가 좀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회사들은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설비 투자가 중요합니다. 제때 캐파를 늘려서 지속적으로 성장된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지요. 따라서 R&D의 사업의 상황과 추가 증설로 손익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R&D 투자에 있어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업의 내용을 보기 전에 네이놈의 R&D를 검색해보자고요. 네이놈의 R&D를 검색해보면 52주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많은 기사들이 있고 실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기사들이 줄을 이루네요. 또한 KTB증권과 KB증권의 리포트를 인용한 R&D의 성장이 기대된다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아직 스몰캡이어서 그런지 그 외 별 기사는 없네요. 원래 스몰캡들은 기사들이 좀 적은 편이죠. 히읗. 종속회사마저 없으니 상대적으로 PR은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고서의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자고요. R&D 테크놀로지는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합니다. LTCC 소재와 MLC, MCP 제품을 하고 있네요. 그러나 MLC, MCP 제품도 LTCC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LTCC는 저운동 시소성 세라믹이라는 이름의 약자로 900 이하에서 소성이 가능한 세라믹입니다. 최근 무선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RF 필터 및 MCP 소재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LTCC 소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MLC는 RF 신호를 분기, 혼합해주는 역할, MCP는 RF 신호를 종결하여 노이즈를 억제하거나 검사용 RF 신호를 추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MCP는 무선통신 장비용 부품 외에도 2차 전지 보호 소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과전류와 과전압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부품으로도 쓰여요. 그리고 이 MCP는 엑스레이 검사기용 부품으로도 쓰여요. 반도체 스케일을 일반 PCB 스케일로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와우, 모두 LTCC의 활용으로 쓰이는 것이니만큼 LTCC의 활용도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보고서에 경쟁사 현황도 나와 있는데 무선통신 장비용 부품은 미국의 Z사, 일본의 X사가 경쟁사이며 국내 경쟁사는 없다. 엑스레이 검사기용 부품은 국외 경쟁사는 일본의 R사, 국내 경쟁사는 없다. LTCC 파우더는 국내, 외 경쟁사가 없다. 라고 적혀 있네요. 사업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요약하면 R&D는 LTCC 등의 소재 사업을 하고 있고 또 LTCC를 사용한 다층 회로 설계, 제작을 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면 MLC가 반기 기준 이미 전년 매출을 넘어서 버렸으니 엄청나게 증가했고 MCP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수요의 감소 때문인지 아니면 수요가 폭증한 MLC로 라인을 변경해서의 이유인지 알아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LTCC 소재 또한 수요가 전년비 대비 급증했군요. 가동률의 변화를 보시면 역시 MCP의 가동률을 줄이고 LTCC와 MLC의 가동률을 증가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MLC 제품의 해외 수요가 폭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R&D의 MLC 즉 무선통신 장비용 부품의 고객사는 삼성전자, 화웨이, 노키아, ZTE입니다. 아마도 MLC 수출 매출의 급격한 증가의 원인은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화웨이가 미국의 국가에서 부품 수급을 해야 한 원인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따라서 R&D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중 화웨이 이슈를 생각해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작년 영업이익률 10% 대비 올해 반기에 영업이익률이 30%로 오른 것이
계절적 영향보다는 화웨이의 MLC 제품 수급 덕분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자, 그러면 이프리의 기업평가 시간입니다. 아렌투는 사업성 4.5점, 재무건전성 4점, 투자가성비 3.5점, 총점 4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4점 이상의 기업들은 매수해도 될 정도로 꽤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아렌투는 LTCC라는 상당히 좋은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 성장이 엄청나고 앞으로도 전망이 좋아 보입니다. 다만 시가총액에 비해서 현재 실적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따라서 설비 투자의 목적으로 조달한 100억으로 증설을 제때하여 캐파를 크게 키울 수 있는지, 중국향 매출 급증으로 좋아진 실적 상승이 지속 유지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습니다. 이제 11월이네요. 2020년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군요. 11월도 화이팅 해보자고요. 감사합니다. 주의 이프리였습니다.